또 어디까지 썼어요? 사망노타자까지 좀. 오너십 했던 거. 오너십 했었나? 오너십, 오너십 했어. 오케이, 그럼 그렇지. 부족해도 부조체 했었나 모르겠네. 네, 그럼 뭐 부조체부터 여기까지 할까요? 제너릭까지 할 수 있겠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구조체는 있고 클래스는 없어요. 상속이 없습니다. 상속이 없는데 나중에 나올 이제 트레이트는 상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OOP는 언어는 아닌데 OOP 기능 비슷하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들려? 네, 그래서 구조체는 C하고 똑같아요. 생긴 건 똑같고, 그 다음에 유닛 구조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변수는 없고, 하지만 이제 메소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닛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튜플도 구조체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고, 네, 그래서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이제 스트링이 구조체죠. 구조체인데 나만 그런지 러스트 책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구조체도 타입이라고 해서 타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스트링 타입이다, 스트링 구조체다 이렇게 부르진 않고 보통 스트링 타입이라 이렇게 불러요. 구조체가 사용자 디파인드 타입이니까 구조체 타입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적 메소드가 있습니다. 정적 메소드는 셀프가 없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도 이렇고 스크립트도 이렇고 자바도 이렇겠죠? 네, 이렇게 익숙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금 재밌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타입 이름하고 이제 어디냐 네임 에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네임 에이지, 네임이라는 똑같은 필드 이름하고 똑같은 변수가 있으면 이제 필드 이름을 안 쓰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스트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조체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뭐냐면 이제 피터라는 이 구조체의 변수 필드들을 디버그 컨텍스트로 출력을 해주는 건데 내가 써놨나 모르겠네. 안 써놨네. 그냥 피터를 출력하면 우리는 피터.name, 피터.id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구조체 이름 person, name은 피터, age는 27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세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써요. 그냥 디버깅 할 때 많이 쓰고, 이제
사실은 아까는 name이라는 변수가 ad라는 변수가 있어서 이렇게 필드 이름을 안 썼지만 보통 때는 필드 이름 쓰고 값 쓰고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여기 name 옆에 타입 선언이 없어요. name하고 콜론하고 스트링이라고 써줘야 되는데 여기 생략된 겁니다. 덕 타입이라고 해서 러스트가 이제 안 써줘도 타입을 여기서 스트링을 만들어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스트링이 일치하고 판단을 해줍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됐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x, 포인트.y 이런 식으로 이제 필드에 접근하면 되고 그리고 뭐 x는 5점이고 나머지는 포인트, 이 포인트랑 같은 값을 가져라 해가지고 만약에 필드가 여러 개 있고 필드가 하나만 바뀌고 나머지가 똑같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도 써도 된다. 그런 거 있는데 잘 써본 적은 없는 것 같고 뭐냐 이거 모르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트럭처 포인트가 이제 포인트를 지금 이제 오너십 무빙이 일어났어요. 변수를 참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너십이 무브가 돼서 날아갔습니다. 이 대입 연사자가 써졌기 때문에 이 포인트라는 변수의 오너십은 여기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변수가 없잖아요. 변수 이름이 없으니까 사라지면서 이 값만 각 필드의 포인트.x랑 포인트.y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서 쓰는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아니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저렇게도 쓸 수 있고 뭐 그렇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네 그냥 사실은 뭐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이 러스트랭 이 스펙 표준에서 거의 모든 구족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별가 다 있는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조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링을 만들면 이게 L 밸류가 돼서 R 밸류가 돼서 이게 뭐 바인딩이 되고 어쩌고 막 그런 이제 그렇게 분석을 막 하고 그러는데 러스트는 그런 쓸데없는 필요 없고 그냥 이 스트링에서 만들어진 객체가 네임으로 바인딩 돼서 이제 네임은 이 스트링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임 스트링 객체가 여기서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이동합니다. 이제 네임이라는 변수는 다시 쓸 수 없어요. 왜냐? 여기서 소유권이 이동됐어요. 대입이 됐잖아요. 이 name이라는 변수가 person.name으로 대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너십이 무브됐네. 무브된 거를 또 이제 쓰려고 하니 라는 애프터 무브를 한 다음에 네가 밸류를 또 참조하려고 하기 때문에 에러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으면 클론을 해라. 복사를 해가지고 네임의 클론을 넘겨주고 네임은 그대로 소유권을 안 넘겨주고 갖고 있으면 여기서 참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은 네가 여기다가 클론을 해라. 왜냐면 이제 여기서 밸류 우브가 여기서 나는 거를 알고 컴파일러가 알고 있으니까 우브가 안 나려면은 클론을 해라. 네,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게 유저 디파인드 타임만 저런 건가요? 클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니지. 모든 오너십을 제대로 설명 안 했네.
인트나 단순한 오너십이 있는 거는 모든 변수가 다 오너십이 있고, 하지만 오너십이 자동으로 무브되는 거는 10 영역에 할당된 객체들만 소유권이 자동으로 옮겨져요. 스택에서는 스택에 저장된 프리미티브 타입의 밸류들, A는 스택에 저장되어 있는, 스택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브가 안 일어난 거죠. 바로 복사가 됐죠. 왜냐하면은 컴파일러가 AG는 I32, 4바이트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네임은 컴파일러가 얘를 지금 여기 박혀 있으니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게 동적으로 뭔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네임을 넣었으면 컴파일러가 이 네임이 몇 바이트인지는 컴파일러는 알 수 없어요. 컴파일 시점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힙에 동적으로 할당된 메모리에 저장된 객체들은 항상 소유권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person.name을 참조로 바꾸면 또 쓸 수는 있겠죠. 소유권이 일어나지 않고 참조만 borrow가 되니까 대여가 되니까 쓸 수는 있죠. 다음에 name을. 아니면 아예 클론을 해가지고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그거를 person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또 괜찮죠. 그래서 이게 이제 C++이나 C로 만들 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조건 포인터를, 모든 걸 다 포인터로 썼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상 어딘가에서 그게 릭이 나는 거예요. 참조가 프리 애프터, 유주 애프터 프리가 나는 이유가 모든 거에다 다 포인터를 다 넘겨줘 버리니까 나중에는 그 중에 한 놈이 해제해버리면 나머지 애들은 이제 그게 해제됐는지 알 수가 없어버려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하라 이거죠. 오너십 자체를 넘겨가지고 아예 이 새로 만드는 피터라는 객체가 네임을 확실히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버로우를 하면 컴파일러가 이 버로우 된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유지가 될 건지를 확 체크를 해줄 건데, 버로우를 하든지 아니면 클론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리를 시키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을, 메모리 관리 개념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C로 오랫동안 개발해본 사람이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거든요. 참조 변수를, 레퍼런스 카운터를 두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아무 데서나 풀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오너십이라는 개념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C++ 하던 사람들 관점에서 얘기를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모든 힙에 할당되는 모든 객체는 전부 다 그냥 유니크 포인트로 잡아놓고 쓸 때는 다 std 무브로 이동시켜버린다고 보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레퍼런스로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위크 포인트로 잡아서 잠깐 쓰고 쓰려고 할 때 없으면 그렇죠. 네, 네. 위크 포인터고 쉐어드 포인트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되죠. 어떤 게 먼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C++이 먼저 생겼겠죠? 이 언어가 잘 되려면 이제 쉬워야 되는데 사용자가 사용자로는 프로그래머가 얘가 힙인지 얘가 스택인지를 추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언어가 될까요? 객체를 만들면 다 힙이지. 네, 아까 전에 그냥 만든 것처럼 하나 또 스택이었잖아요. 아까 어떤 게 스택이 있었어? 숫자는 네, AG는 프리미티브 타입인데 네. 왜 객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너가 이제 잘했다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게 이제 자바나 C++도 그거를 구분을 하거든요. 프리미티브 타입은 보통은 이제 스택에 잡히거나 여기 데이터 영역에 잡히거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 쉐어해서 막 쓸 수 있는데 지워지지 않고, 근데 스트럭처나 클래스 같은 걸로 이제 명시적으로 생성하는 것들은 힙 영역에 잡히니까, 그래서 자바는 그냥 GC가 해버리니까 신경을 안 쓰는데 C 이제 아까도 이렇게 지금 C 개발하시던 분들은
포인터 넘어간 걸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놓잖아요. 여기로 넘어갔으니까. 아니면은 줄 때 포인터로 안 주고 복사해서 주던가 카피해서 주던가 다 생각을 하는데 러스트는 보니까 그러니까 C를 잘 하시던 분들은 뭐 그전에 그렇게 이미 해왔던 것들 그냥 패턴으로 박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문법적인 건 어색하긴 하지 사실. 왜냐면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으니까.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잘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그냥 막 짜지 않는 이상은 내가 책임지고 관리했었어야 돼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컴파일러가 책임을 져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약간 이제 비용이 이제 약간 어색한 개념? 약간 새로운 개념. 근데 뭐 글쎄, 뭐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사실은 고나 이런 것들도 처음 할 때는 사실 되게 상이하고 어색하거든 사실. 포인트가 다른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근데 막상 하다 보면 또 적응하고 익숙해지는 개념이니까. 근데 나는 그냥 느끼는 거는 레퍼런스 카운터로 충분히 그냥 컴파일러 없이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을 근데 이제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실수라니까.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결국 그걸 개발한 사람이 사실은 실수거나 뭔가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미스언더스탠딩 약간 이런 것들이 겹치면 사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얘는 근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문법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C나 C++이 아니고 자바나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GC 의존을 해서 근데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해. 그러니까 근데 그게 성능에 너무 많이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얘는 GC 없이도 이제 C나 C++처럼 메모리 관리 안 해도 이제 안전하다라는 컨셉. 그러니까 성능과 편의성? 편의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강제성? 그 같아요. 러스트로 하면은 저희가 C나 C++를 짜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그 리리즈 하기 전에 막 각종 툴 돌리잖아요. 스태틱 언어를 툴 돌리고 그 보안 툴, 시큐리티 확인하는 툴 돌리고 막 다 돌리고 나서 그렇게 검증 과정을 다 붙이고 나서도 이슈가 생겨 나중에 막 죽어나가고 막 이러는데 러스트로 하면은 짜고 컴파일 할 때부터 이미 에러가 나버리니까 그런 툴 없이도 그냥 개발자들이 그거를 몸속에서 인지를 해서 그냥 강제시키는 거예요. 막 하다가 이렇게 요즘에 안 하면 컴파일 안 해준다. 있어봤자 사실 스테이틱 그냥 체커인데 네. 근데 스테이틱 체커는 사실은 분명히 다이나믹하고 다르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했다는 거지. 근데 얘는 스테이틱에 완벽하게 체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문법을 제한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장점입니다. 나는 신입이라고 하는 요청도 새로 이어받은 사람이 인계받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코드를 할 때도 그 사람도 이제 그런 실수를 그 코드 갖고 작성하면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얘는 EX는 어떻게 관리했었고 저기는 어떻게 했고 신경 쓸 네, 필요 없어. 그냥 컴파일 됐으면 일단 문제 없는 얘는 거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거지. 얘는 지금 이건 컴파일러는 아닌 게 힙이고 얘는 스택이야. 야, 그럴 거면은 AI한테 맡겨.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파이썬은 그냥 이거 어디서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범용성도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쉽겠냐. 제일 좋은 거 파이썬인데 파이썬도 그 메모리 관리 측면에 들어가는 결국엔 프로그래머가 다 계산합니다. 그렇죠. 뭐 초급 프로그래머들이야 파이썬으로 시작해 그런 생각 없이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앱을 넘어가면 다 자기도 GC로 이거 어떻게 전부 장점대로 GC 있고, 다 180건 거쳐서 다 계산을 해야만 어쨌거나 이게 나중에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내 생각은 어차피 사실 지금도 우리 C나 C++, 자바스크립트, 고래 다 많지만은 뭐 하나 뭐 통일되지 않잖아. 러스트도 그냥 그중에 새로운 옵션이 하나 더 생긴 것 뿐이야. 근데 이제 그냥 대세는 나도 그렇고 대부분 생각은 이제 좀 고성능이 필요한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만약에 굉장히 뭔가 고성능을 처리할 필요도 없고 뭔가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쓸 필요 없으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파이썬으로 짜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고. 근데 다 사실 아시는 분이고 전작가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 기계공학과 이런 사람들하고 거기서 코드가 짜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사람이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데 엄청 힘들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언어냐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저걸 하겠지 분명히.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지.
뭐 좀 익숙한 사람, 제 코딩이 다양한 언어를 다루고 코딩 익숙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한두 달이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 그 재밌는 게 학교 커리큘럼도 보면은 컴퓨터 전공이 아니더라도 교양 정도의 수준 프로그래밍 과목이 있다 하면은 학교에서는 얘는 옛날에 C나 C++를 가르쳤어. C++로 객체 지향 수업을 했었고, 그 중간에 그 다음에 아마 자바를 가지고 객체 지향 수업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교양 수업 정도의 그런 랭귀지 수업을 했었거든요. 다른 그 공학을 하신 분들도. 아마 기계공학 이런 분들도 아마 이게 만약에 보편화가 되면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그런 커리큘럼이 들어있으면 그분들도 이제 나올 때부터 이제 익숙하게 다룰 수 그런 시대가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오랜 시간 뒤에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어쨌든 이때다가 에러가 넘어서 주면 어떻게 고쳐주지 않을까요? 이미 코파일럿에서 왜냐면은 AI 없이도 사실은 웬만하면 잘 잡아줘요. 사실 실제로 짜보면은 불편함이 없다고 사실은. 근데 그런 게 쭉 추가가 되면은 이제 더 그냥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고. 난 여기 사시는 분들만 봐서 진짜 대처음 사람들은 거기 뭐 빨간 줄 걸쳤던 그냥 안 무시해. 아예 쪼그라들면 안 보죠. 이런 메시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짜면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커럽션에. 공격성을 위한 언어인 좀 유니크인 것 같아요. 근데 애시당초 사실 C나 C++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C나 C++ 자체가 사실 공용성이 아니잖아요. 공용성이 아니니까. 포지션이 사실 애시당초 그게 아니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최고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언어가 아닌가. 이게 아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세미나 중에 자꾸 다른 데를 센서를 좋아하는데 왜냐면은 C나 C++ 갖고 인베이지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던 분들은 뭔가 그 고나 이런 파이썬 이런 걸 보면 패키지 매니저들이 다 있잖아요.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그 PIP라든지 아니면 카고 이런 게 있는데 C나 C++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내가 패키지 받아와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피곤하고 나 뭔가 좀 요즘 트렌드는 이게 아닌데 C++로 점점 묻혀가는 거 아닌가 이러고 있을 때 러스트라는 애가 나와서 카고 패키지 쭉 다운로드 받아오고 막 내가 필요한 패키지 그냥 거기 넣어주면 뭐 다른 거 다 받아와서 빌드까지 다 해주고 하니까 원했던 세계가 열린 거죠. 문법을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막 더 열광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금단의 영역인 커널도 로스트 아직 뭐 완전히 대체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모듈 정도 하는 거죠. 신경만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특이한 문법은 재밌는 것 같아요. 특이한 문법 자체는. 요새 면접 보면 학생들 그 얘기 들어보면 그냥 유행하니까 다들 일단 써보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 트렌드에 따라서 일단 좋고 나쁘고 어렵고를 떠나서 나도 이건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기분 들릴까봐. 네, 그래서 원칙은 뭐냐면 컴파일 타임에 이 객체의 사이즈를 알 수 있냐 없냐예요. 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age는 프리미티브 타입은 컴파일 타임에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i32, 68. 근데 스트링은 사이즈를 컴파일 타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스트럭처도 사실 배열 포인터 같은 걸 안 쓰면은 사이즈를 알 수 있긴 하지 않습니까? 인트 뭐. 그거는 이제 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걔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클론을 해야 되는 거죠. 스트럭처. 무조건 스트럭처. 그러니까 네. 스트럭처 무조건 클론을 해야 돼요. 네. 저도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아까 도대체 선언하는 방법 중에 나머지 점점 해갖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선언했을 때 모르겠네. 저도 이건 안 써봐가지고. 근데 저 코드를 봤을 때 소유권이 안 넘어가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럼 안 넘어가요. 그렇게 하니까 안 넘어가는 근데 사실은 그게 실제로 해보면은
문법을 다 외울 수 없잖아요. 아, 그냥 믿고 맡기면 되거든요. 넘어간다. 안 넘어갈래? 뭐 안 넘어가라고요? 쓰면 되고. 맞아요. 원래 왜냐면 케이스는 너무 사실 지금 이런데 오싱크 들어가고 막 트레이드 섞이면은 지원 안 하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원 안 하는구나. 이거 문법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해가지고 알려주니까 그게 좋은 거죠. 컴파일러를 좀 믿고 넘어가는. 네, 컴파일이 되면 메모리 안정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컴파일이 안 되면 보장이 안 되는 거고, 컴파일이 됐다 그러면 러스트 언어가 보장하는 모든 거는 다 보장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이 되면 C 언어는 컴파일이 돼도 이제 검증 작업이 한참 남았지만 러스트는 컴파일이 되면 그 개발은 끝입니다. 근데 이게 막상 해보면은 이렇게 제약사항이 많은데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그건 이상한 거다. 제약사항 생각보다 너무 많아. 그러면 컴파일 안 해도 그냥 아이디에서 몇만 보여주고 특별한 거 컴파일 이렇게 하면 왜냐면 근데 어차피 아이디가 컴파일러에 준하게 사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 단에서 웬만한 거 다 알려. 다 알려줘 사실. 그래서 사실 컴파일 볼 필요도 없어. 나는 VS 코드 이게 다 뜨니까. 저도 그 세팅 좀 해봐야 돼. 네? VS 코드 세팅하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따로 익스텐션 추가할 것도 없고 그냥 쓰니까 다 깔려. VS 코드 자동 설치해 주잖아요. 기본 익스텐션. 스테이션에서 러스트를 설치하는 거죠? 저는 매뉴얼이 설치하지 않았어요. 의미가 아니고. 네, 그냥 자동 확장형 보고 그냥 확장자만 보고 언어하면 해주는 거 같아요. 나도 뭐 세팅해서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메소드 정의는 이제 IMPL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IMPL, 구조체 이름, 그다음에 함수. 셀프에 참조를 하는 게 보통 메소드예요. 셀프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그 고조체. 네, 셀프는 셀프죠. 똑같은 거. 셀프는 셀프. 그냥 디스? 우리가 디스죠, 디스. 셀프가 나한테 더 익숙해서 디스죠, 디스. 네. 그래서 정적 메소드가 있고 이제 분적 메소드가 있고 이렇게 구분하면 어소시에이티브는 얼마나 나오는데 new 함수라는 걸 볼까요? 이거는 이제 러스트의 컨벤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새로운 그 셀프를 만들 때, 새로운 자기 자신 객체를 만들 때 우리는 보통 new라는 이름으로 콘스트럭터를 new라는 이름으로 이제 명시적으로 만들자 이렇게 컨벤션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지? 베스트 케이스 뭐 모르겠다. 그런 하여튼 네, 관습 뭐 그런 식으로 문법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new라고 만들어주면 있는 거 없으면 요거를 그냥 거기다 쓰면 되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new라는 거를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클래스가 아니잖아요. 러스트는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컨스트럭터, 디스트럭터가 없어요. 하지만 new라는 걸 만들자. new는 셀프가 없죠. 정적 메소드로 만들었고 이제 새로 생성하는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를 참조해서 일반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이게 됩니다. 셀프를 그대로 받아가요. 어떤 함수가. 그러면 소유권이 또 모비됩니다. 디스트로이라서 렉탱귤라 디스트로이를 호출을 하면 이 렉트라는 변수의 소유권이 이 함수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호출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래서 여기는 일반적인 메소드에는 참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끔 일부러 이렇게 고의적으로
참조가 아닌 이제 셀프를 쓰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아까 봤던 똑같은 에러. 이미 무부된 거를 또 네가 borrow하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서 네가 borrow를 했다. 여기서 이미 여기서 borrow를 했다. 왜냐면 여기서 무부됩니다. 그래서 내가 컴파일을 하면은 컴파일러가 모든 변수가 무부되는 시점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변수가 또 참조되는지도 다 확인을 하고. 네.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없다는 거는 이 변수가 오너십 관리가 문제없이 되었을 때다. 그래서 나중에 메모리 해지까지 완벽하게 됐다라는 것을 보증을 하는 겁니다. 컴파일 에러가 없으면 내가 사용했던 모든 변수는 메모리 릭 없이 아니면 뭐 유지 애프터 프리 이런 모든 에러 없이 다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러스트 컴파일러가 제일 중요합니다. 러스트의 딜리트도 키워드. 딜리트가 뭔데? 메모리에서 치는 드랍 함수가 드랍이 있죠. 드랍. 드랍이라는 게 저 디스트로이 함수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소유권 넘긴 다음에 그냥 저 그러면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 임플리시트하게 드랍이 호출되는데 네. 원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고. 네. 드랍은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네네.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나면서 이 셀프라는 게 메모리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드랍을 오버라이딩 할 수 있어. 안 해봐서 모르겠네. 그게 있으면 드랍이 하잖아. 그러니까 드랍이 트레이트 아니 만들 수는 있지. 얘가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 청소가 안 되는데 오버라이딩 없어요. 그 함수 단위에서 이 오버라이딩. 함수를 자기가 직접 만들 수가 있을 어차피 있을 트레이스랑 거야. 인터페이스는 있어. 인터페이스. 트레이트가 있을 이상해요.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왔네. 내가 이제 요 디버그 컨텍스트로 디버그 포맷으로 이 구조체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구조체 이름, 필드 이름, 값 다 나와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에 거 설명. 그래서 이게 디라이브라는 건데 이건 그냥 뭐 이렇게 외워서 써도 되지만 뭐냐면 디버그라는 트레이트를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트는 이제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만든 타입에 각 필드들을 자동으로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걸 하면 이 렉탱글이라는 구조체에서 디버그를 하면 포인트라는 거를 디버그 컨텍스트로 출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봤더니 포인트는 디버그가 만약에 이게 없다 그러면 에러가 나겠죠. 근데 포인터도 디버그가 있다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디버그 컨텍스트로 출력을 또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렉탱글, 탑 레프트, 포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쭈르쭈르 이제 타고 내려가서 다 출력이 될 겁니다. 진짜 디버그라고 하는 게 혹시 까보셨어요? 아니요. 뭘 하길래 트레이트예요, 트레이트. 나중에 이제 트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이트를 좀 이제 공부를 한 다음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까보면은 알겠죠. 얘가 왜 그 변수 이름이나 필드 이름이나 구조체 이름을 어떻게 하냐. 매크로일 수도 있고. 그래도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니까. 자, 컴파일러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타입 이름, 필드 이름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구조체는 이제 좀 문법이 새로운 뭐 이런 문법이 나오지만 사실은 자바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갖고 왔냐면은 저기서 봤어요. 그러지 않나요? 원래 그 순수 객체 지향 언어가 있는데 순수 객체 지향 언어들은
자바처럼 클래스를 만들어 하지 않고 이렇게 구조체와 구조체의 구현부 이렇게 보통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딴 얘기고 사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C++하고 똑같고 단지 이제 트레이트가 앞으로 나올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너십이 무브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너십이 이동되면 컴파일러가 다 에러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또 도움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거 자주 쓸 거라는 거. 그거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너십 안한것 같은데. 오너십을 안 했나요? 저번에 작성본이라고 돼 있어. 아, 그랬었네. 그랬구나. 오너십은 아까 이제 대충 말씀드렸는데, 가비지 컬렉터를 안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답이다 해가지고 쓰다 보니 또 답이 아니구나 알게 돼서 우리 패러다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우리 대학교 신입생 때만 해도 객체 제한이 답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답이었지. 항상 정규 과목이 있었고. 자바라는 게 그때 막 80년대, 90년대 처음 생겨가지고 그게 답이었는데 요즘에 또 이제 함수형이고 이제 GC가 답이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이거 만든 사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고안을 했을까? 진짜 이게 아이디어까지 되게 기반을. 그러니까 이건 나는 혁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는 혁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VS 코드에 린트라는 게 있어서 VS 코드에 이제 러스트 어널라이저를 깔면 걔가 린팅을 해요. 그래갖고 사실은 무브되는 건 모든 걸 다 추적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무브하고 어떻게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사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잘못 쓰면 모든 경우에 99.9% 내가 뭘 잘못 쓰면 릭이 날 것 같거나 아니면 공유를 하거나 다 에러를 내줍니다. 어디서 네가 무브를 한 거를 다시 참조를 하고 있다. 다 알려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단지 이제 아까 에러 메시지가 좀 이제 무브라는 개념을 모르면은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도 무브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만 이제 개념을 알고 나면 이 에러 메시지가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디버깅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이제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모든 밸류는 자신만의 오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변수가 곧 오너가 돼요.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나의 오너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오너가 아웃 오브 스콥이 되면 드랍이 돼요. 오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빌려간 애가 있으면 그래도 오너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오너는 하나다. 항상 느끼는 유니크 포인트 계속 그거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이제 문법을 이걸 완전 강제를 한 거고, C++는 그걸 선택을 한 거지, 완전 그겁니다. 그걸 알면은 그냥, 그 컨셉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당연한 얘기예요. 그 스코프가 끝나면 변수가 해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우 스트링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으면, 함수가 끝날 때, 객체가 해제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C나 C++ 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트링은 팁에 잡아놓고나서 나가면 없애지지 않는 건데 얘는 다 없애주니까 그렇죠. 다른 컨셉. 이것도 RAI입니다. C++ 하는 사람은 안 돼. RAI.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월드 스트링은 여기서 없어지겠죠.
여기서 드랍이 될 거고, 헬로 스트링은 여기서. 네,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서 드랍이 된다는 건 좀 특이한 거지만 그 스콥이 어디서 끝나는 건 우린 다 자바 스크립트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모든 언어는 다 스콥에 대해서는 컨셉은 동일하니까 스콥이 끝나면 객체가 해지된다. 마찬가지로 프리미티브 타입은 해지가 안 돼요. 프리미티브 타입은 스콥이 끝나면 스택이 리와인드 돼가지고 해지되는 거지 객체라서 해지되는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해지는 되지만 약간 다른 개념으로 해지가 된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스콥 밖에서는 또 사용할 수 없고 그건 뭐 당연한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같은 이름을 만들면 또 뭐 여기서는 월드가 출력되고 헬로가 출력돼요. 당연한 얘기죠. 아까 드랍도 트레이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있는 드랍이 있어요. 모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타입들은 자기의 드랍이 있죠. 스트링 뭐 메모리 해지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일부러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디스트럭터를 내가 만들어줍니다. 인풀 드랍4 마이스트럭처라고 하는 게 네. 문법이 드랍 트레이트를 마이스트럭트라는 스트럭처에 임플리멘테이션. 예, 그리고 구현을 한다라는 그 거죠. 안에 이제 이 드랍은 표준 인터페이스. 그 드랍이라고 하는 이미 뭐 예약된 다른 뭔가가 표준 인터페이스가 표준 있는데 인터페이스를 잠깐 볼까요? 트레이트를 보면 트레이트에 어떤 트레이트의 이름 그리고 이 트레이트가 구현해야 될 함수나 타입이 있어요. 이게 인터페이스잖아요. 네. 함수의 인자와 반환값을 선언해 준 게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제 건너뛰어서 드랍이 저 드랍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만 있는 거고 기본 구현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이 내 구조체 안에 스트링이 있으면 스트링의 드랍을 호출해주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이어르키하게 들어가는 그럼 저 펑션에 시그니처 있잖아요. 드랍에 네. 뮤터블한 셀프를 네. 레퍼런스 받는다라는 것도 드랍에 저기 정의돼 있어요. 거기서 정의돼 있죠. 저렇게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혹시 그 트레이트가 기본 스트럭트에 드랍 말고도 다른 트레이트들도 인터페이스들도 혹시 있나요? 그랬을 경우에 혹시 다 오버라이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 드랍만 오버라이딩? 마이스트럭처에 포함되는 애들이 다른 애들이 포함되는 거냐?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드랍 트레이트에 또 다른 인터페이스 더 있냐고? 네, 네, 드랍 트레이트. 그건 모르겠는데 검색해보면 알겠지. 네. A만 저렇게 정의해놓으면 BC는 무시되는 건지 아니면 BC는 기본으로 포함되는 건지 이거를 오버라이딩인 건지 구글 아니면 한번 볼까요? 다 그러면은 거시는 건지. 러스트에 드랍 트레이트를 검색하면 여기 러스트 랭귀지 표준 다큐멘트에 얘는 하나만 있네. required라 그러면 이제 충분 조건이죠. 그래서 얘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개 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다른 C++이나 자바 같은 경우는 구현을 안 했다고 일어난다거나 그런 그렇지 않아?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 하고 싶은 것만 교체하면 돼. 네. 그럼 하나만 교체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나머지는 기본값. 기본값에 기본값이 있다는 거는 아마 하나만 다 구현할 근데 이제 필요가 있다는 트레이트를 구현할 때 그냥 그 입스트랙트 인터페이스처럼 비워두면은 당연히 구현해야 되고 네. 그 디폴트 바디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required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구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바디가 없잖아. 비어있는 required 충분하다는 거. 그럼 마치 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이렇게 기존 C++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되게 어렵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크나 이런 개념을 얘기할 거야. 이제 그게 근데 제공하긴 하면 좀 제약 사항들이 좀 있고 불편하긴 하지.
여상 처리를 쓸 때 위에는 이쪽 아래로 처리하고 아래 처리하고 객체를 같이 공유해서 막 접근하고 되는데 이게 지금 그걸 이제 공유가 돼요. 구상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 내부적으로 약간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기능을 쓰는데 좀 그게 제약사항이 좀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어색한 걸 사실은 적응해서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약사항 자체가 있긴 있어. 문법을 적응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다는 아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또 큐바키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와요. 공유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한 명만 쓸 수 있어. 쓸 때는 뭐야? 나중에 스레드도 나오죠. 스레드 당연히 나오죠. 동시에 접근 쌀도 없으면 어떻게 하죠? 기억나는데 토쿄도 얘기하지 않나? 토쿄가 약간 그런 개념, 테스크, 멀티태스킹. 스레드, 러스트에서는 스레드가 느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의 모던 개념에서 스레드는 느린 거고, 어싱크가 빠르다. 그래서 어싱크를 쓰자. 그래서 어싱크를 막 개발을 하고 있지, 스레드 관련 라이브러리를, 스레드 관련 라이브러리는 개발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뮤터블 참조를 하죠. 그래서 뭐냐면 드랍 자체를 날리는 건 아니에요. 마이스트럭트를 날리는 건 아니에요. 마이스트럭트의 안에 있는 필드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뮤터블이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이스트럭트 자체를 날리는 거는 이 드랍 함수가 끝날 때, 스코프가 끝날 때 하는 거고, 내가 드랍 함수를 만들겠다는 건 뭐냐면 마이스트럭트 안에 여러 가지 필드가 있을 때 걔네들을 뭔가 내가 이 헤드되기 전에 뭔가 걔네들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호출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여주셨을 때 디스트럭터를 보여주셨을 때 네. 셀프의 레퍼런스를 안 쓰고 받아서 소멸된다고 네,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로 받아갖고 결국에 얘가 드랍이 끝나더라도 셀프가 소멸될 거라는 거를 그거는 스코프가 끝날 때 소멸되는 거죠. 드랍과 관계없이 드랍과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그냥 상위 콜러의 스코프에서 소멸될 거라는 거를 하는 거고 디스트럭터의 드랍이라는 훅 같은 거고, 그 안에 리소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때 이걸 그렇죠. 받아갖고 그래서 그 마이스트럭트 안에 무슨 여러 가지 필드가 있는데 걔네들을 그냥 드랍 될 건데, 여기서 드랍이 될 건데, 그 전에 뭔가를 내가 해야 될 때, 바꿔야 될 때, 뮤터블 뭔가를 바꿔야 될 때, 이 물체 바꿔야 될 때. 그러니까 아까 디스토리 경우 생각해보면 디스토리 함수가 끝날 때 드롭을 호출되는 일인데 그렇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스코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디스트로이는 그 함수가 끝나면은 소유권이 날아가고, 얘는 디스트로이가 없었으면 원래 저 스코어이 끝날 때인데 디스트로이로 소유권을 넘겨버렸으니까 디스트로이 함수의 스코어이 끝날 때 드롭을 호출되게. 그러면 지금처럼 그 함수의 스콥 전에 얘를 날려버리면 아까처럼 디스토리를 구현하고 그 안에서 드랍을 불러주면은 기존에 있던 문법을 그 전에 의도했던 것들 잘 맞춰주면서 중간에 내가 의도했던 걸 구현을 시켜요. 그 스콥 전에 내가 날려버리고 오너십을 다른 스코어는 넘겨버리고 시켜버리니까. 이 드랍이라는 거는 이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트레이트인데, 요거를 보면은 이거를 셀프를 날리려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경 쓸 게 많아지죠. 그것은 스코프가 끝날 때 이너 스코프 엔드라는 게 되고, 이 스코프가 끝날 때 드랍 함수가 호출되지만 이 드랍 함수 안에서 마이스트럭트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우, 객체를 만들었어요. 대입을 하면, 여기서 할당을 하면 S2가 S1이 되고, 이게 사실은 C++에서 따지면은 이제 챕터 하나잖아요. L밸류가 뭐고, I밸류가 뭐고, 포인터가 넘어가는지, 참조가 넘어가는지 챕터 하나짜리인데, 러스트는 단순하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소유권이 이동합니다. S2는 S1의 복사본이 되는지 참조되는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S2는 S1의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내 거야. 이제 내 거고, S1은 이제 날아간 거예요. 이걸 볼까요? 유저 인풋으로 뭔가를 받았어요.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유저 인풋에다가 뭔가 뭐 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했어요. 그럼 또 약간 헷갈리죠. 이게 무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때 무브가 된 거예요. 컴파일러가 알려주니까. 에러 나면 안 되는 거야. 더 전에 알고보니까 아니라 아이가 알려주니까. 그렇죠. 헷갈리는 거는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은 러스트 언어의 강점 중에 하나는 이 무브를, 오너십의 무브를 컴파일러가 100% 다 추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잘못 쓰는 경우는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아까랑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보는 에러 메시지를 또 보고 있는데 이렇게 다 추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무브라는 컨셉만 갖고 있다면 여기서 일어났구나. 알 수 있어요. 비커드 이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무브가 일어날 거다. 카피 트레이트는 나중에 트레이트 챕터에서 설명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 무브가 일어났다. 무브가 일어났다. 알 수 있죠. 그때 아까처럼 이제 대입 연산자에서 무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함수로 호출할 때 무브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입이 참조가 아니고 그 자신을 타입이니까 무브가 일어나요. 패스 바이 밸류가 일어나가지고 무브가 일어나요. C에서는 패스 바이 밸류라는 복사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러스트에서는 마찬가지로 바인딩이잖아요, 사실은. 컴파일 프로그램이 언어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name이라는 변수에 바인딩이 된 거거든요. 유저가, 이 객체가 바인딩이 될 때 무브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무브가 일어났고, name이란 이 유저라는 거는 여기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라졌고, 함수가 호출될 때 사라졌고, 그리팅이 이 함수 안에 있는 로컬 변수잖아요. 하지만 얘가 밖으로 나와요. 네. 왜냐하면 참조가 리턴되는 게 아니고 객체 자신이 밸류로 리턴되기 때문에 밸류가 나가져서 오너십이 나갑니다, 같이. 그는 러스트에 뭐 딥카피, 쉘도 카피 뭐 이런 개념 없겠네요. 오너십 같은 이럴 때는 없지. 이럴 때는 없어. 클론은 무조건 다 딥카피. 바인딩이라 할 때는 무조건 무브가 됩니다. 반환값도 무브. 값이 우리가 참조를 안 하고 값으로 이동시키면 무브예요. 물론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참조가 아니고 그 값을 이동시키는 일은 드물죠. 드물긴 하지만 어쨌든 컨셉을 따지자면 다 무브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유저를 보냈어요. 그럼 무브가 돼가지고 이 make greeting이라는 이 함수 스코프가 이 유저라는 애를 name이라는 애로 바인딩 해가지고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얘를 다시 반환해가지고 이 유저라는 애가 다시 갖고 왔어요. 이 유저라는 애는 바인딩 돼 있는 객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쓸 수가 있죠. 복잡하게 생각하면 이런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은 뭐 복잡하게 따지고 되면 끝없이 따질 수 있고, 아니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쓰기보다 이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죠. 이동을 계속 시키진 않아요.
근데 저렇게 하면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네. 얘는 이제 메이크 그리팅한 유저라고 하는 얘가 여기 이 시점에 어사인 되면서 유저가 이전에 있던 유저가 디스트로이 되는 거겠죠. 아니요, 얘는 이제 참조로 갖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이크 이렇게 리턴돼서 돌아와서 디스트로이 되는 시점이 여기서 네, 여기서 여기서 어사인 될 때 디스트로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값으로 더 오버라이드 될 때. 아, 예, 여기서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 내가 예제를 잘못 만들었네. 이거 계속 갖고 와버렸네. 다른 변수 예, 이름으로. 이거 예제를 잘못 만들었어. 쓸모인데. 네. 이맛이 고쳐야겠네. 잘못 만들었어요. 어쨌든, 네.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아이오티 기호의 취향을 알아. 혼자 좀 해요. 아이유 노래 듣다가. 옛날 사람. 그래서 이건 이제 뮤터블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러스트의 모든 변수는 기본이 이뮤터블이고 안 바꿨잖아요. 아무것도. 뮤터블이기 때문에 네임에다가 이제 추가를 했어요. 데이터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참조가 넘어갔으니까 유저를 계속 쓸 수가 있죠. 유저가 없어지지 않고. 이 예제가 맞네. 아까 그 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네. 그 참조가 헷갈리는데 원래 레퍼런스라고 하면 그 원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참조라고 얘기하는 건 카피본 아니에요? 카피가 아니지. 레퍼런스지. 포인터지 뭐 사실. 그대로 가는 거, 그거. 그러니까 오너십을 뺏어오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접근만 하는 게 레퍼런스. C++에서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거랑 같은 거. 왜냐면 걔네들은 오너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레퍼런스라고 하면 그냥 포인터가 넘어가는 거지. 지금 여기가 그냥 진짜 그 C++ 레퍼런스고. 여기는 그냥 오너십 개념이 추가구나. 사실은 레퍼런스를 했는데 사실 오너십이 해제되면은 레퍼런스가 깨지는 거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거야. 사실 테크니컬하게는 다 C++ 레퍼런스인데 하나는 그 전에 것들이 그거를 쓸 수 있냐 없냐, 보낸 쪽에서 쓸 수 있냐 없냐. 그렇지. 해지가 되냐 안 되냐 C++ 레퍼런스 넘겨받은 다음에 원본이 사라져서 사실 남아있는 거야. 카피하는 거 다 레퍼런스. 카피를 하려고 그러면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밸류를 하려고 진짜 클론을 써야 되고. 클론을 써야겠죠. 오히려 심플하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심플하고. 사실 이건 이제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실무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이렇게 쓰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호출할 때도 뮤터블을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뮤터블을 변수를 만들 때도 뮤터블이라고 써야 되고, 호출할 때도 뮤터블이라고 해야 되고, 함수에도 뮤터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뮤터블을 뮤터블을 쓸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뭐 이런 규칙이 있는데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OS 시간에도 배웠듯이 리드를 하는 애들은 리드하는 스레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라이트하는 스레드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는 소리로. 뭐 이거는 뭐 막 따지고 들면 복잡한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든 건데, 이터레이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슬라이스로 참조하는 이터레이터가 있고, 값으로 참조하는 이터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러스트 처음 연습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부분인데,
슬라이스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이터레이터니까 당연히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는 벡터나 이런 애들이잖아요. 걔를 슬라이스로 한다는 건 참조한다는, 그 일부 혹은 전체를 참조한다, 슬라이스로 참조하는 그런 이터레이터니까 얘는 오너십의 이동이 안 생겨요. 근데 변수 값으로 이터레이터를 만들면 이터레이터가 변수를 던져줘요. 값 자체를, 밸류를 던져줘요. 그 말은 뭐냐면 오너십이 하나 이 루프를 돌 때마다 오너십이 날아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 3개짜리 배열을 만든 다음에 인투이터를 하면 어떻게 되냐, my라는 스트링 객체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얘를 C로 무브 시켜줘요. 그럼 프린트 ln하고 변수 밸류를 프린트에다 써먹고 스코프가 끝나니까 my라는 객체에 바인딩 됐던 C는 오너십을 날려버려요. 메모리가 해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린트 L은 C가 아니고 프린트 L은 유저를 하면 블러디하고 발렌타인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C로 넘어갔어요. C는 날아갔어요. 아마 그런데 그게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참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아마 안 될 거예요. 유저 이게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뭐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날아갑니다. 오너십이 C로 옮겨간 상태면 이 상태에선 유저는 얘네만 들고 두 개만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날아갔죠. 다 날아갔어. 마이 블러드 발렌타인 날아간 다음에 여기에서 유저를 호출해보면 없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요. 이미 이 유저하고 인투이터하고 이터레이터를 만드는 시점에 오너십을 이터레이터로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for 루프 스코프가 끝나면 유저라는 애는 없는 애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또 문구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저가 빈대에 됐습니다. 거에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인터에 레퍼런스 바로가 아니고 아예 그냥 날아가고. 오너십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네. 만약에 어레이를 만들 때 레퍼런스로 어레이를 만들면 인투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레퍼런스로 어레이를 만드는 불가능해요. 유저의 스트링이 아니고 레퍼런스 스트링으로 만들면요. 그럼 오너십이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에러가 나요. 컴파일 에러가 나요. 네. 그래서 이터가 있습니다. 이터. 슬라이스로 참조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러스트는 또 이게 C가 그 IDE에서 보면 타입이 이게 뭐더라? 앰퍼샌드 str로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링을 가져온 게 아니고 스트링 밸류를 가져온 게 아니고 스트링의 참조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보이죠. 여기 러스트는 여기에 별표를 안 써주니까. 네. 포인터 디리퍼런싱을 안 해주니까 그런 이 사용하는 코드는 똑같지만 슬라이스로 참조를 하기 때문에 이 C는 여기서는 C의 타입이 스트링이었고 여기서 C의 타입은 스트링 슬라이스가 돼요. 스트링 슬라이스가 하나를 참조하고 다음 거 참조하고 다음 거 참조하고 그래서 결국엔 계속 쓸 수 있다. 약간 뭐 골 때리는 거, 골 때렸는데 처음에 저도 사실 아무 의식 안 하고 쓰다 보면
그래요. 이건 그냥 자연스럽죠. 자연스러워요. 아이디를 믿고 실대와 인투이터를 쓸까라고 그랬는데. 근데 쓸 일이 생긴 그래? 그리고 내가 안 쓰더라도 그걸 아. 쓰는 걸 요구하는 다른 라이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를 소유권을 갖고 와야 쓸 수 있는 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굳이 하자면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이 리스트를 돌면서 하나씩 해지를 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프로그램 종료될 때나 뭐 할 때, 알릴 때. 그럴 때 이제 인투이터를 쓰죠. 여기 코드에 여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루프만 돌아도 메모리를 날려줘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일부러 루프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메모리 해지를 하려고. 엄마가 메모리 해지가 참 쉽네요. 네, 메모리 해지를 그 스코프를 일부러 만들어서 해지를 그러니까 시켜버려요. 그 메모리 이렇게 해놓으면 그 이해하는 그 이런 이게 프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영어로 근데 이 안 해도 돼. 그냥 너도 타이핑하면 기계야 돼. 아이디가 시키는 대로 타이핑하면 돼. 영어를 이렇게 영어처럼 이렇게 읽혀가는 맛이 있어야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포문이야. 이게 아니 이사를 와서 맛을 느껴. 이게 무시 치울 거 아니야. 메모리 해야 안 돼. 가독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확실히. 나는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는 내가 어떤 변수를 쓰지 않는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분리된 두 부분이 메모리에 연결돼 있어서 어느 부분이 갑자기 메모리가 해지되면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독적으로는 조금 다른 근데 그 문제는 예전 방식이 훨씬 더 심하죠. 왜냐면 얘는 진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유저 투 프리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생각이 나름이긴 한데 오히려 훨씬 더 명확하거나 해지 시점. 그러니까 오너십은 어차피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오너는 그냥 결국 오너의 수급이 끝나는 데가 해지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성능적으로 봤을 때도 즉각 해지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GC는 막 쓰다가 해지하도 사실은 나중에 몰아서 반환을 하니까 메모리 사용량이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지해요. 지신이 그래도 나는 그냥 스마트폰을 쓰다거나 스탠더라이더리 뭐 리스트나 벡터 같은 걸 쓴다 그러면 그럼 진짜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메모리도 다 리퍼런스 카운터가 제공을 해결해 주니까 그거에 비하면 사실 되게 그러니까 이런 문법 때문에 아까 얘기 그런 제약사항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뭐 리스트인데 리스트인 걸 다시 리스트로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은 막 무조건 인투이터를 써야 되거나 그런 제약사항이 생기는데 글쎄 짜다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왜냐면 득이 없이 만약에 불편함만 실이 생기면 그렇지만은 확실한 득이 있으니까 얘는 성능도 없고 메모리도 세이프하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신뢰가 생기니까 이 정도 뭐 불편한 거야 뭐 하는 생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러스트를 쓰는 사람들 보면 쟤는 좀 하는 애들이야. 쟤는 좀 컴파일을 알아. 일단 간지는 않아. 저거 다시 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렇게 메모리 해지를 잘해주니까 메모리 적게 쓰는 이유는 알겠어요. 이제 그게 생각보다 훨씬 큰 거고. 사실 딱 이게 트립으로 봤을 때